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현충일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만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우리도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쉬는 날입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써냈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였나? 바로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은 50.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이 기준점이고 조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53.8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제조업 PMI와 구인 건수 등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침체 온다 요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지만 야 이거 침체까지는 아니겠다. 그냥 살짝 둔화된 거네. 요러한 안도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거는 근데 이거 이렇게 또 좋게 나오면 뭐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G7에 속하는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 이어서 유럽도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도 이제 뭐 오는 9월쯤에는 인하를 할 것 요런 기대감이 오히려 살아났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좋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뜨겁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매우 뜨겁습니다. 야, 라고 할 때 살 걸 엔비디아 무려 1224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5%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서며 3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 3등, 2등이 애플이었는데 애플을 넘어서며 시가총액 2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1등.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런데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마소의 시총이 3조 1,500억 달러, 엔비디아는 3조 120억 달러로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 5%한 번만 더 오르면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만 하락하면은 1등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 작년에 무려 230% 상승, 올해는 무려 140% 상승. 이거 다른 주식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만 사놨어도 야 진짜 숟가락 색깔이 바뀌었다 요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이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엔비디아 액면 분할도 있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석가모니에 투자하신 기리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 동해안에 이제 원유가 나온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호주 기업이자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 에너지라는 기업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석유 공동 탐사를 하다가 사업성이 낮다라는 말을 남기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야 그러면은 지금 그 액트지오는 뭐야 이번에 한국 온 사람은 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철수하고 난 다음 석유공사가 심층 분석을 맡긴 곳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해볼 만하지 않냐 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앞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살짝 정치 쪽에도 묶여 있다 보니까 정보를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된 그러한 정보가 조금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기리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릅니다. 뭐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도 저 바다 밑에 있는 거를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러한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그 불안감이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석가모니 관련주는 조금 급등락이 심화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금요일에 있을 액트지오의 기자회견에 눈이 쏠릴 것도 같이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봤던 내용과 달리 액트지오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온 전문가는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수많은 의문점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측이 나타나는 와중에
일단 정부에서는 액트지오 대표와 함께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주식만 보자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많은 관련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은 조금 많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대장주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 그런 기업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가는, 오늘은 막 윗꼬리 달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난리 피우고 내일은 갑자기 바닥에서 쭉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그런 식의 엄청나게 멀미가 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난 너무나 야수다. 성공 여부는 관심 없다. 그냥 내가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작년에 초전도체 차트 있죠.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마주가 극성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시피 테마주가 극성인데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주의 거래가 파바박하고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포항 유전 소식, 그 다음에 또 이혼 소식도 있었고요. 또한 지난주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때 중국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민주시기, 미국에서 민주시기 극성이면은 약세장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테마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테마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날뛰는 거는 사실 주도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또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의 조언을 보자면 단기 테마보다는 메가 트렌드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유전 관련주, 이온 관련주, 뭐 중국주 이런 거 말고 AI 같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성장주의 길목을 지키는 지금 사면은 조금 물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내년에 보면 올라 있을 그러한 기업들을 사는 게 유효하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뭐 네카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들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원자력 관련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화 급등하고 지속적으로 쉬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 그때 당시에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기대감은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떠한 소식이 나왔나? 윤 대통령이 한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원전, 태양광 등 이러한 친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SMR 및 친환경 에너지 세일즈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뭔 아프리카에서 그런 세일즈를 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프리카가 진짜 생각보다 노다지라고 해요. 최근 가나, 남아공 등에서도 수주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고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30개국 중 10개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 문제일 뿐 나머지 나라도 전부 다 따라올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국에서도 또 원자력 관련해서 방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되면은 체코 원전 수주 결과도 나타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소식이 이어질 것 같은데 원전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왼쪽에 보면은 뉴스케일 파워, 미국 SMR 뭐 대장주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해서 좀 유명한 기업인데 이 친구가 어제 11%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공모주는 상당히 좋았었다고 하죠. 아마도 기르분들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계산은 안 해봤지만 몇십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파는 게 가장 이득이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첫날 파는 게 이득이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올해 공모주는 스펙 제외 20개 정도가 상장했는데 첫날의 평균 7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다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쭈르르 흘러내리는 모습 이제는 눈을 감아도 그 흐름이 눈에 보이죠. 그럴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공모주는 기름들 꼭 첫날에 파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공모주 한 개 스펙 한 개가 있는 거 대신증권과 그 다음에 DB금투입니다. 요 두 개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텀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요즘 텀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디 하고 봤더니 텀블러 꾸미기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꾸미는 방법도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그 스마트폰 시대 전에 폰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꾸몄죠.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고리 같은 걸 걸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똑같이 텀블러에다가 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텀구 열풍을 누가 몰고 왔나 스타벅스가 몰고 왔나 봤더니 스탠리가 몰고 온 유행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길에서 네이버에 텀구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의 텀구 액세서리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에서는 그걸 보고 야, 이 가격이면 텀블러 하나 더 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싼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요즘 텀구가 유행이라고 하고 아마도 기름들도 주변에서 텀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기리분들 본인이 직접 텀구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소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한우의 가격을 딱 보면은 그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는 마법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소고기가 땡길 때 저 기릿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소고기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또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호주산 등 소고기의 가격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초에는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 100g당 3,000원 정도였으나 그런데 지금은 4,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려 1년 만에 30%나 넘게 상승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여기서도 이상기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뭄으로 인해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료를 먹는 소고기의 가격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비슷한 이유로 삼겹살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인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름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코인 거래는 아직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제도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가? 당초 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내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금투세랑 똑같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금투세 폐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도 야, 근데 이거 우리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2%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세를 할지 말지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반기쯤에는 이제 또 코인, 그 다음에 금투세 등 여러 가지 세금 소식 때문에 시끄러워질 나라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공매도 재개는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남아있다는 소식을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고평가 판단 플러스 그리고 곧 공매도가 재개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밀고 청산하려고 한다는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공매도 금지 더 연장하겠다. 시스템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무조건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자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청산하고 만다라고 말하며 대차 잔고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66조였던 대차 잔고가 4월에는 47조로 줄었고 5월 30일 기준 42조로 또다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갈수록 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와 동시에 증시가 쭉쭉 올랐으면 좋겠고 2차 전지도 좀 좋은 흐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지.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오른다는 거. 야, 그건 너무 지겨워. 이제 다른 거 없냐? 네,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바로 실적이라고 하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주 33개 영업이익 전망이 3.8조로 집계가 되었으며 한 달 전에 집계한 전망치보다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면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망치가 높아진 이유가 뭔가? 바로 수출 개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의 수출액은 6%가 넘게 늘었으며 바이오 헬스 분야의 업황 회복도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 다시 코덱스 헬스케어 ETF를 보면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